생활 속 법률 히어로 이승우 변호사의 사건 파일. 안녕하세요. 이승우입니다. 각종 사건 사고에서 여러분을 구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열어볼 사건 파일을 뉴스컷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법 시행 이후 친일파 후손들이 재산을 팔아 넘겼다면 국가의 재산 보전 처분을 피하려 했을 때 적용되는 강제집행 면탈죄 등이 처벌 근거가 될 수 있다고 법무부는 설명했습니다. 사건 파일 오늘은 강제집행 면탈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금리 인상기, 채무자의 강제집행 면탈죄 사안이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채권자의 권리 행사를 방해하는 죄인 강제집행 면탈죄에 대해서 법무법인 법승 신명철 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신명철 변호사입니다. 자, 오늘 주제가 상당히 낯선 단어입니다. 강제집행 면탈죄. 익숙하지 않은 죄명인데요. 어떤 경우에 이 죄가 해당되게 됩니까? 네, 우리가 이제 길 가다 보면은 떼인 돈 받아들입니다라는 현수막을 좀 쉽게 볼 수 있는데요. 네, 많습니다. 네, 여기서 떼인 돈을 받을 권리를 법적으로 채권이라고 하고, 그것을 이제 받아내는 행위를 채권 추심이라고 합니다. 네. 이런 이제 채권 추심업이 상당히 성행을 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돈을 받아낼 수 있는 판결 등의 집행 권한을 받더라도 이 채무자들이 자신의 재산을 숨겨버리거나 아니면은 뭐 물건이라면 손괴를 하거나 아니면 다른 제3자에게 허위로 양도하거나 아니면 자기가 허위 채무를 부담하는 등의 행위를 해서 이것을 악성 채권으로 만들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예. 실제로 이제 소송 업무를 하다 보면 정말 어렵게 이제 승소를 했는데 채무자에게 아무런 재산이 없어서 승소 금액을 받아내지 못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제 우리 형법은 강제집행 면탈죄를 규정해서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네, 뭐 재산이 다 없어진 상태가 되면 법원 판결을 받아도 사실 휴지다. 네. 이런 표현을 우리가 종종 쓰는데. 맞습니다. 자, 그럼 실제 사건을 통해서 강제집행 면탈죄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볼까요? 사건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네, 피고인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조합장이었습니다. 예예. 네, 이제 이 조합이 시공하는 이 아파트의 시공회사로부터 추가 공사비 약 61억 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당하게 되었고요. 네. 그러면서 이제 이 시공회사는 이 소송 청구를 한 것과 더불어서 이제 2014년 6월 23일경에 이 조합의 통장에 이제 가압류 신청을 하게 됩니다. 네. 여기서 이제 가압류라는 거는 판결을 받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일단은 집행할 수 있는 재산을 임시로 압류하는 그런 법원의 결정을 말하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이 피고인이 이제 가압류 결정을 받기 전에 2014년 6월 30일부터 2014년 7월 3일까지 조합 통장에서 34억 원을 전액 현금으로 인출을 하였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이제 시공회사는 피고인이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한 것이다. 이것은 자신의 회사를 해하는 것이다. 라는 취지로 형사고소를 제기하게 됩니다. 네. 이제 가압류 피하려고 이제 현금 인출했다 이런 얘기인데요. 예. 어떻게 사건이 진행이 됐습니까? 일단은 수사 단계에서 검사는 피고인을 강제집행 면탈죄로 기소를 하였고요. 네네. 1심 법원과 2심 법원도 이 현금 인출 행위가 재산 은닉 행위에 해당된다라고 보아서 유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피고인이 대법원에 상고하게 되는데 대법원에서는 결론이 조금 달랐습니다. 네. 자, 강제집행 면탈죄의 법률 내용과 함께 이제 사건 내용 좀 더 자세하게 대법원 판결 내용 살펴볼까요? 강제집행 면탈죄의 요건 그리고 법정형은 어떻게 됩니까? 예, 일단은 형법 제327조는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한다든지 뭐 손괴한다든지 아니면은 허위로 다른 사람에게 양도한다든지 뭐 허위의 채무를 부담한다든지 이런 행위로 채권자를 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로 이제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게 이제 은닉하는 거, 손괴, 네. 허위 양도, 허위 채무 부담, 요 네 가지만 해당이 되는 거죠. 예. 나머지는 이제 뭐 네. 해당 사항이 없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네. 네. 그래서 이제 이 법률의 이 구속요건 관련해서 네. 그렇다면 이제 여기서 지금 채권자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예. 이 채권자와 관련해서 이 법리는 채권자는 실체법적인 이 채권이 존재하고 그것을 강제 집행할 수 있을 것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진짜 채권자여야 된다. 예, 이런 맞습니다. 얘기군요. 예. 네. 단순히 어떤 뭐
판결을 받았다든지 뭐 아니면 뭐 화해 공고 결정을 받았다든지 이런 집행 권한을 가지고 있다는 것으로는 좀 부족하고요. 예. 실제 그때 당시에 행위 당시에 강제 집행할 수 있는 채권이 존재하였느냐라는 것은 형사 절차에서 독자적으로 심리 판단하라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채권이 있었고 내가 돈 받을 게 있었는데 예. 강제 집행 면탈 행위 같은 걸 하기 전에 돈을 다 변제 받았어요. 그럼 채권이 소멸됐으니까 집행면탈이 될 수 있는 실제 채권이 존재하지 않은 거다. 뭐 이런 의미인가요? 그렇습니다. 행위 전에 그 채권이 존재하지 않게 됐다면은 이 죄가 허용되지 않지만 만약에 행위 이후에 그때 당시에 채권이 있었는데 행위 이후에 어떤 뭐 사유로 채권이 사라지게 되었다면 그것은 처벌을 하도록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래서 이제 이 사건의 경우에는 대법원에서 그렇다면 실제로 이 채권이 어떻게 존재했느냐에 대해서 이제 심리를 하였는데 그 민사 사건에서의 진행이 상당히 의미 있게 반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시공회사가 이 조합에 민사 소송을 제기를 했고요. 1심에서는 일부 승소 판결이 선고가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항소심에서는 어떤 항소심 법원에서는 추가 공사나 실시 또 공사대금 지급에 대해서 약정이 있었다는 그 증거가 좀 부족하다, 증거가 없다. 그리고 관련해서 총회 의결도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도시정비법상 무효다라는 등의 이유로 이 시공회사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되었고요. 1심 판결은 일부 채권이 있다라는 판단이고 항소심은 지급할 채권이 없다 이렇게 판단했다는 거군요. 전부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요. 그래서 이제 시공회사가 대법원에 상고를 했는데 결국은 시공회사가 포기하고 소취하서를 제출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항소심 판결을 받아들이겠다 이런 얘기인 거네요. 채권이 없다라는 거를 수용하겠다 그런 뜻으로 소취하서를 냈다 이런 의미로. 근데 이제 민사 절차에서 소취하서를 냈다는 건 사실상 소송 자체를 없던 걸로 돌려버려야겠다라고 본 것 같습니다. 상소취하가 아니라 전체 소취하를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네네. 그래서 이제 대법원은 이런 사정을 봤을 때 이 시공회사의 그 추가 공사비 채권의 존재가 합리적인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판단을 해서 기존 유죄 판결을 파기하고 하급심에 환송하게 됩니다.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상태가 돼버렸다 이런 판단이군요. 자, 지금까지는 이제 우리가 형사적인 내용을 살펴봤는데요. 자, 강제 집행 면탈죄의 어떤 행위들을 보면 이게 민사적으로도 문제가 될 수 있는 그런 내용이죠. 예. 이 강제 집행 면탈이라는 건 사실 형사 이외에도 민사를 통해서 이 민법 제406조 사회행위 취소 소송이라는 게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이 사회행위라는 것은 채무자가 자신의 어떤 책임 재산을 감소시키는 행위를 해서 그 일반 채권자들, 자신의 모든 채권자들을 위한 어떤 공동의 담보 재산을 부족하게 하거나 아니면은 그런 부족 상태를 심화시키거나 이런 경우에는 원성 회복을 시킬 수 있다라는 그런 소송에 해당됩니다. 그러면 오늘 사건에 담긴 법적 포인트를 한 줄로 정리하고 실제 법적 대응과 자문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럴 땐 법대로. 채무자가 자신의 채무를 스스로 갚지 않으면 채권자는 국가사법권의 힘을 빌려서 판결을 받아서 채무를 회수하게 됩니다. 자, 이거를 강제집행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만약 채무자가 채권자의 강제집행을 예상하고 이거 모면해야겠다라는 목적을 갖고 자기 소유 재산을 숨기거나 또 훼손하거나 제3자에게 거짓으로 권리를 넘기거나 또는 실제로 있지도 않은 채무를 부담하는 것처럼 꾸며서 채권자의 강제집행을 방해하게 되면 이때 강제집행 면탈죄로 처벌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강제집행 면탈죄와 관련된 사건을 이제 다뤄봤는데요. 생각보다 변호사들도 사실 골치 아파하는 부분이 많잖아요. 사행위 취소 소송 나오면 벌써 머리가 지끈지끈한데 자, 이런 문제에 연관되면 전문가의 법적 조력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일단 이 사건 같은 경우는 이 가압류 조치가 되기 전에 그 돈이 빠져나갔는데 가압류가 조금 더 빨리 되었다면 예를 들어서 소재기 전에 좀 은밀하고 신속하게 되었다면 사실은 이런 형사 분쟁이 발생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좀 높았다고 보여지고요. 그럴 것 같습니다. 또 이 시공회사가 61억 원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가압류 결정 받았을 때 또 현금 담보를 내야 되는데 그 담보도 아마 상당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시공회사 입장에서는 사실 아주 큰 손해가 많이 발생됐는데 그만큼 어떤 그 채권 추심이나 권리 행사를 할 때 가압류나 가처분 같은 그런 보존 조치를 잘 활용하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반대로 채무자 입장에서 재산 행위와 관련해서 억울하게 어떤 형사사건이라든지 사회행위 소송에 또 휘말리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이 핵심 요건들을 좀 전문가와 같이 검토를 해서 그 핵심 요건에 맞게 대응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신명철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생활 속 법률 히어로 이승우 변호사였습니다. 내일도 사건에서 여러분들을 구해드릴 사건 파일 함께 열겠습니다.